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서성한 라인의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202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순차적으로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모집 인원이 가장 적은 서강대학교의 202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강대학교의 경우 이전 여러 컨텐츠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임밸류와 경쟁력 측면에서 전형 간소화의 기조를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마디로 말해서 전형 간소화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대학에 비해서 전형 변화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만큼 중요한 사실들만 딱딱 짚고 넘어가고자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격적인 2022학년도 입결 분석에 앞서서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서강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 그리고 2개년 전형 변화 비교 자료를 먼저 첨부를 해두었습니다. 전년도에 여러모로 바빴던 바람에 서강대학교의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따로 분석하지 못했던 것이 2021학년도 서강대학교 입결 분석 컨텐츠의 링크를 첨부하지 못한 주된 이유이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2022학년도 입결 분석 컨텐츠 시리즈부터는 각 대학의 2021학년도 입결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서강대학교의 경우 위에서 살짝 언급을 했듯이 전형 간소화의 기조 플러스 모집 인원의 정적인 경직 플러스 연계 전공에 대한 관심이 지원 전략 수립의 기초이자 합격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서강대학교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 이외에도 꼭 위에 두 컨텐츠를 함께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입결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보시기 이전에 석소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참고사항은 본 자료 역시 대학 어디가의 지표를 토대로 제작된 자료라는 점입니다. 서강대학교의 경우 여느 대학들과 달리 대학 자체에서 공식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대학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학 어디가의 지표를 토대로 제작을 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2022학년도에 신설된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위의 비교자료표를 보면은 전형 구성 요소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었던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 의미로 가장 중요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큰 변수가 되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2022학년도 당시에는 세개 영역 각 3등급 이내였지만 2023학년도에 들어서 세개 영역 각 6등급 이내라는 원래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완화는 완화이지만 현역 고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 보자면 강화였던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는 다르게 정상화를 거친 바람에 현역 고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 강화가 되어버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또한 실제로 그렇듯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강화로 인해서 예년보다는 입결이 조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탐구 영역 두 과목 평균 반영이라는 조건을 제외한 채 세개 영역 합 6등급 이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고려한다면 고려대학교의 인문계열 모집단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동일하고요. 세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플러스 탐구 영역 상위 한 과목 반영이라는 완전히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하면은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려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나 두 학생부 교과 전형 모두 완벽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기보다는 정성평가가 반영되는 교과 종합 혼합형 전형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원군과 합격군 자체가 완전히 겹치지는 않겠지만 내신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도 지원 모집 단위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증명해줄 수 있는 비교과 부분은 거의 신경 쓰지 않은 학생들은 성균관대학교보다 서강대학교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기정사실로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2022학년도에 들어서 신설된 전형이기 때문에 2개년 비교 분석 자료는 따로 제작을 하지 않았고요. 전형 전반에서 높은 충원율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를 살펴보실 때 한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될 점은 해당 자료가 최종 등록자의 취합 자료라는 점입니다. 전반적인 충원율이 200% 미만인 상황에서야 해당 지표를 토대로 다음 해에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셔도 비교적 적은 오차만 고려하면 되지만 2022학년도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처럼 기본적으로 300% 가까이 되는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 간의 괴리가 크다는 점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50% 컷과 70% 컷 지표 이외에도 두 지표 간의 편차 지표를 꼭 참고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화공생명공학 전공이나 전자공학 전공 등
모집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컷과 70% 컷의 지표 차이가 마이너스 0.01 그리고 마이너스 0.03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합격군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편차 지표를 토대로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 간의 괴리를 예상하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2022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입니다. 2021학년도 당시까지만 해도 서강대학교는 수능 이전에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는 대신 세부 전공 모집 단위로 지원할 수 있었던 학생부 종합 1차 전형과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는 대신 세부 전공 모집 단위 선택 없이 계열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2차 전형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미 지나간 전형이라 세부적인 전형 의도와 취지는 이 2021학년도 서강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부 전공 모집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2021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 1차 전형을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선행 전형으로 정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전형 요소 자체는 해가 갈수록 간소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모집 인원은 2021학년도 434명, 2022학년도 549명, 2023학년도 57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서강대학교의 네임밸류와 유난히 적은 모집 인원 그리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구성을 고려했을 때 여러모로 왜곡이 되어 있는 입시 결과의 가능성이 높아서 지원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강대학교 자체가 인문사회과학 계열 전공을 지망하는 외고 국제고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선호도가 높지만 자연 이공 계열 전공을 지망하는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에게는 선호도가 낮음을 넘어서 애초에 수시 지원 후보지 자체에 포함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인문사회과학 계열 모집 단위의 경우 입결 지표의 정체성 자체가 더더욱 가지각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다른 관점으로는 서강대학교 자연 이공 계열 전공을 지망하는 일반고 이과 학생이라면 그래도 해당 자료를 어느 정도 참고해도 괜찮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해당 자료를 참고하고자 하는 학생들께서는 적어도 2021학년도 수시 정원내 전형을 기준으로는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의 20%가량이 특목고 학생이었고 그 중에서도 과학고 출신 학생들은 45명으로 4.39% 정도를, 그리고 외고 국제고 출신 학생들은 158명으로 15.40% 정도를 차지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과학고 학생들에게는 선호도가 낮은 대학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 자료는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몇몇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모집 인원 규모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될 듯 하고요. 마찬가지로 2021학년도 입시 결과 자체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 자료에서 뽑아낼 수 있는 여러 인사이트들 중에서 석 소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연 이공계열 모집 단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입결 지표의 상승 양상입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모집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50% 컷이나 70% 컷이나 모두 상승한 것으로 보아서 2022학년도에 들어서 과학고 학생들이 아예 지원을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했는데 우수수 떨어졌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이 부분은 추후에 2022학년도 신입학생 고교 유형 공시 지표가 공개되어야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자연 이공계열 모집 단위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추후에 석 소장이 분석할 해당 콘텐츠와 연계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일반고 이과 최상위권 학생이 갑자기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몰렸을 리는 없고, 개인적으로는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형 전형에서 나타난 양상과 마찬가지로 전해진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서강대학교의 기대치가 많이 감소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의 서강대학교 2022학년도 입결 분석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